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8월 16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1.76%, 그리고 코스닥은 2.59%, 양대 증시가 모두 급락세를 보이며 마감된 하루였는데요.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한 이후에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을 피하지 못하였고, 이후 모두 오전 중에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계속해서 낙폭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전일 미국 증시 빠진 요인과 겹쳐서 함께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미국의 소매 판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던 지표였을 겁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전월 대비해가지고도,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가지고도 잘 나오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전월 대비 0.7% 증가를 보였는데, 지난달에는 0.3이었고 시장 전망은 0.4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는 것은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소매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 대출 요건도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최근 CPI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죠. 물론 이번 달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좀 나왔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GDP를 성장시킨 주 요소가 이 소매 판매입니다. 3분의 2 이상을 소비가 차지를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국은 수출, 중국은 부동산, 미국은 소비가 GDP를 견인했다고. 그래서 그러한 소매 판매가 잘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지금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 잔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5개 분기, 그러니까 총 15개월이죠. 5개 분기 연속으로 이 신용카드 부채 잔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동시에 대출 상환도 분명히 시작이 됐어요. 대출 상환이 지금 시작이 되었음에도, 대출 상환이 시작됐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돈을 갚고 고정 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돈을 더 못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임금 증가세도 지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돈을 못 써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계속해서 쓴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결국 부채만 증가를 하고 있는 거다. 부채를 증가시키면서 그걸 다 소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결국 이 악순환에 대해서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폭탄이 터질, 소비 감소, 경기 둔화가 갑작스럽게 커질 수 있는 우려감,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거고,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자체가 상향 조정되면서 미국의 악순환 고리들, 국채에 대한 고정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내용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막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그럼 경기가 이렇게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감과 동시에 고정적으로 지금 미국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비가 증가하면은 물가는 다시 증가할 수가 있고, 이 또한 금리 인상 요인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연준의 긴축 우려가 다시 부각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여태까지 GDP 성장을 견인했던 요소가 현재로서는 불안감을 좀 확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하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중국의 비구입 위안 부동산 사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제 해당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만 살펴본다면, 이 중국말로 비구이비안이라는 기업이에요. 작년까지 매출 1위를 차지하던 기업이었는데, 현재로서는 매출의 손실이 60억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60억 위안을 넘어섰고, 동시에 부채가 1조 4,300억 위안, 한화 기준으로는 대략 260조 원이라고 합니다. 260조 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 디폴트 우려가 심해졌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구입 위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헝다 사태 때 증시가 급락했던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헝다 때보다 지금 4배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헝다보다 4배 많은,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기업의 디폴트 우려?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 비구입 위안의 신용 등급을 기존 B등급대에서 C등급대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B등급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채무 상환은 할 수 있다, 이런 기조였다면 C등급대는 이 기업 위험하다 라는 기조가 더 담겨 있는 건데,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당 요소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이 경기를 견인한 부분이 큽니다. 근데 그러한 부동산이 망가진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좀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중국의 전반적 품목의 수요가 좀 부진해진다면, 한국이 이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는 중국인데, 한국은 수출이 GDP를 견인했죠. 그리고 거기엔 중국 영향이 컸고, 중국 비중이. 그러면 한국도 경기 타격이 오는 거고, 증시적으로도 경기적으로도 따로따로 보나 함께 보나 이 우려감이 깊어질 수 있다는 이 요인들을 좀 인지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증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